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K3, 모든 K3 전체 시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3는 아반떼 MD에는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반떼 MD보다는 약간은 고급 부품을 조금 더 내장재를 사용을 해서 초반 아반떼 MD랑 K3를 비교했을 때는 K3가 조금 더 약간 디자인적으로 투박하지 않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으로 좀 잔지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반떼 MD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잔지식이기 때문에 내장재가 어떻다라는 거지 한번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반떼랑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품이 많다 보니까 그냥 디자인만 조금 다른 준준형, 현대 기아 비슷한 준준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연비도 똑같고 엔진도 똑같고 프레임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길이로 봤을 때는 K3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는 K3가 조금 날 수 있는데, MD랑 비교했을 때 제가 사전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아반떼 MD는 500에서 700 사이가 좀 적정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지난번 편은 이제 모든 아반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렇게 아반떼 HD부터 요즘 나오는 CN7까지 지난번에 아반떼 전체를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HD는 한 300에서 한 450 사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MD는 550에서 800인데 실질적으로는 650에서 800 사이 정도, 800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더뉴 아반떼는 한 900에서 1000초 이 정도, 아반떼 AD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1300, 1400, 1500 이 정도 되시는 게 좀 일반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절반 갈라서 이 뒤를 보시는 게 조금 낮고, 600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900에서 예를 들어서 1000, 한 2, 300 사이로 보시게 되시면은 뭔가 애매한 차량 위주로 보실 가능성이 좀 있다. 이 가격 사이로는. 이 가격에도 차가 있긴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무사고까지, 유사고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고, 그래서 이 금액부터 시작이긴 한데 이 금액에 팔리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드, 엑센트, 크루즈, 또 이제 크루즈는 이 전 모델도 있긴 한데 제가 판매했을 때 좀 욕먹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포함을 안 시켰고, 요것부터 어메이징 뉴 크루즈부터 설정을 해봤습니다. 프라이드 신형은 전기형 같은 경우에 2008년 이전에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포함을 시키기가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매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100만원 중반선 내지는 200만원 한 초중반 선으로 좀 볼만한 차다. 휘발유만 봤을 때. 디젤은 지금 사시기에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이제 슬슬 약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쪽팔리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제 모델로 가려면은 후기형부터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100, 200, 200초라고 이제 준비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볼차가 거의 없고 그 가격인 이유가 있다. 경차는 또 이제 경차 특성상 모닝, 스파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 않다, 경차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소형차, 준준형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경차는 너무 밟는 대로 안 나가는 점이 있고, 공간도 너무 작고 한 점 때문에 제 와이프는 경차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소형차부터 시작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밟는 대로 조금 나가는 느낌도 있고, 이제 애기 카시트를 좀 이제 뒷자리에 좀 장착을 해갖고 애기 태우기에도 나쁘지 않고, 경차는 사고가 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폭이 앞에 간격이 본넷도 짧고 그 다음에 트렁크도 짧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조금 무게중심이 휙 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이제 불안한 마음에 저는 소형차 베르나 트랜스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i30, 뉴 i30를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요런 차종을 이제 보실 때 아마도 사모님 아니면 따님, 아드님을 이제 사게 해줄 때 어떤 차부터, 경차부터 시작하게 만드시는 아버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안전사항과 그 다음에 다닐 때 좀 덜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소형차, 준준형차 위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편인데, 아버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무조건 내 생각대로 가겠다. 근데 아드님, 따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은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서입니다.
조금 약간 아버님의 힘이 세셔서 따님과 사모님과 뭐 이렇게 경차는 경제적이고 경차는 또 경차가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연비가 거기서 거기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런 소형차 준준형이 연비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연비가 비슷하라고 쳐요. 무슨 소리야? 경차가 훨씬 연비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경차 연비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공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너무 아버님 생각을 강제 주입식으로 좀 가족들, 따님, 사모님, 그 다음에 아드님께 강제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슬기롭게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상의를 해가시면서 소형차, 준준형차 볼래, 경차 볼래 이렇게가 아니라 너 생각은 어때? 라고 해갖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교류를 조금 원활하게 주도형이 아니라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오지랖이긴 하겠지만요. 개개인 가정마다 좀 그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본인이 직접 탈자 내지는 사모님, 따님, 아드님 보실 그런 차들이 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K3를 한번 볼 텐데 매물을 한번 골라보긴 했었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이 금액을 바로 50만원을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80짜리 1440짜리가 50만원 올라간 건데 이거를 다시 빵으로 바꿔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검색을 누르게 되면 금액이 다시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금액이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도 99% 대부분 깎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K3, 더뉴 K3, 올류 K3, 그 다음에 더뉴 K3 2세대를 제가 미리 골라놓은 차를 보시면서 매물선이 요즘에는 이렇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K3부터입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 다음에 트렌디 이렇게 등급을 볼 수가 있고, 아무리 등급이 조금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엔진하고 프레임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이런 휠 디자인 이런 게 좀 다릅니다. 프레스티지에는 이 휠이 있는 노블레스 휠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요 휠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제일 높은 사양에 들어가는 휠인데 드레이스업 뭐 이제 패키지를 넣으면은 요게 노블레스 휠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나는 후방 카메라 때문에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후방 카메라가 추가가 있긴 있거든요. 있네요. 그래서 근데 모니터 이렇게 돼 있는 거 좀 보기 안 좋은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틀란 내비가 약간 보기가 시인성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보기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제일 편한 거는 업데이트하기도 편하고 전 T맵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 보시면은 이게 프레스티지인데 이 흰 색깔 뒤에 브레이크 등을 잘 보시면은 요 하얀색이 이 위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전구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 있다 하얀색이 라고 한다면은 이게 네온 사인처럼 면 발광으로 이게 빨갛게 보이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 10월식에 2013년형입니다. 9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절충이 될 겁니다. 절충이 되는 폭은 대략적으로 10만원 빠진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2, 3, 4, 50 빠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일단 부딪혀 봐야 됩니다. 통풍 시트가 있으면 여기 333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위에처럼 누르면 여기가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여기가 전멸이 되고 누르면 2개 누르면 하나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 부분이 조금 별로 없습니다. 통풍 시트 있는 차 보려면은 1200, 1300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제가 제일 말씀 많이 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K3는 통풍 시트는 좀 포기하시는 게 싸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습니다. 에어백은 사방에 있고 하기 때문에 통풍만 포기하시고 전동 시트만 포기하시면은 면발광이 있는 이 차량이 나오는데 원래는 성능부터 봤었어야 돼요. 검사 날짜는 2022년 올해 10월 말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키로수는 81,000km이고 조금 애매한 키로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고장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의 키로수는 사실 확률은 조금 이제 높더라도 무조건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겠지만 6만 이하가 조금 이제 깔끔하고 괜찮을 때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너무 그 키로수를 고집하게 되면은 금액이 또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조건 이 키로수대가 빈번하게 문제가 고장이 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키로수 10만 좀 넘어간 게 더 낫냐 8만 킬로가 더 낫냐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이 차의 금액을 보고 상태를 보는 게 낫겠다. 1번, 2번, 3번을 고른 다음에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옵션 정보라는 모든 차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도어 클로징이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전방 카메라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뭐 사이드 스텝 전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차가 대부분 다 찍어놓거나 하나만 찍어놓거나 한 경우가 있고 아닌데 어떤 거는 잘 찍어놓은 것 같던데 라고 하시더라도 옵션 정보란은 아예 여러분들께서 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틀린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위에 좀 가려졌는데 블루투스도 될 겁니다. 나오면은 여기 위에 한 이쯤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프로토 에어컨 있고 스마트키 있고 열선 시트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요거 두 개 있으면은 블루투스가 있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봤을 때도 뭐 별거 없었었는데 쭉 내려가면은 이쪽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걸러야 되는데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여기 뭐 X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판매율이 낮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이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엄청난 상수를 예전에는 좀 빈번하게 봤었는데 요즘에는 어쩌다가 넣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봐야 됩니다. 요게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났다. 지금 2022년 3월 오늘이 16일인데 요 날짜가 2021년 뭐 12월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더 이제 이게 3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방전도 안 돼 있을 것이고 한 2, 3개월 있으면은 방전이 좀 돼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딜러분들이 매입을 해놓고서 그냥 이제 사무실에다가 상품 전시화만 해놓고 아예 그 다음부터는 시동도 안 걸어보고 그냥 이제 금액만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이게 잘 안 보고 이제 매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이제 금방금방 지나가고 좀 개인적인 용무 이런 게 있고 버릇상 여기 좀 찢어져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릇상 안 해도 차가 잘 나갈 때가 많으니까 금액만 조정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방전돼 있는 경우가 좀 빈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동도 바로 걸리고 그래야지 구매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딜러분들께서 대부분 아니겠지만 좀 차 관리를 좀 안 하실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 같은 경우에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노블레스는 무조건 면발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노블레스니까 노블레스 휠이 들어갔는데 사진을 잘 보시면은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유보는 안 들어갔구나. 그리고 통풍 노블레스인데도 불구하고 통풍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없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자동주차 전방 감지기 이렇게 버튼을 뒷자리 열선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버튼 이런 거를 사진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도 있고 허리 여기 앞에 누르면은 얘가 나오고 뒤에 거 누르면은 들어가고 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 여는 버튼, 주유구 버튼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키로수가 29,000이고 연식이 2013년식이고 13년형입니다. 금액은 1,090만원 여기 위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감지기 다 있고 썬루프도 있고 한 썬루프가 사진에 따로 독자적으로 찍은 게 없다. 이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휀다 하나 지나갔고 2023년 내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 유효기간이에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는 휀다 하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요거 한번 스쳐서 한번 쭉쭉쭉 전부 다 양호인지 보고 점검자 의견란 이거를 꼭 봐야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앞범버는 이제 체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 날짜가 2월 21일 날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이 상품화 광택하기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실 수 있다. 이것만 있어서 체크가 된 게 아니라 주요 옵션만 찍어놔도 관계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은 아닌데 아틀란 내비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키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미리 물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키로수가 너무 짧은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너무 짧아도 이제 통풍이 있지 않는 이상 K3는 원래 1000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금액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래도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휠 스크래치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였으면 예전엔 1000초 완전 초에 1020 900대는 아니었을 거고 키로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시세가 안 떨어지고 고정이 됐다라는 거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보다 시세가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오른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각하게 미국처럼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긴
합니다. 이거는 럭셔리예요. 럭셔리는 전방 감지기가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 가격인 이유는 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비도 없고 사고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검사 날짜는 올해 6월 27일까지고 튜닝 렌트 없고요. 키로수는 76,000km, 좀 나쁘지 않고 교환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좀 싼 겁니다. 쭉쭉쭉 뭐 없고 점검 제일 라인도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고차 특성상에 의례적으로 적는 부분이고 드론 날짜도 좋습니다. 색깔 상관 없으신 분 봐보세요. 이거 옵션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만 찍어놓은 게 아닙니다. 색깔이 은색이면 가격이 좀 싸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달면 되고 후방 카메라 때문에 하시는 분은 따로 후방 카메라만 달면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고 그렇습니다. 유보 내비는 아니고 키 이렇게 돌려서 럭셔리는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럭셔리예요. 럭셔리 딱 보면은 스마트 키가 또 있어요. 이거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또 정품이에요. 럭셔리인데 그래서 금액이 흰색이기도 하니까 980이다. 키로수는 아까 거랑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도 좀 짧아지긴 합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핸들 열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지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게 해달라고 꼭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구매한 뒤에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왜 모르셨어요? 이렇게 나오면 또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으므로 미리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 날짜가 좀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까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흰 색깔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구 타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는 더 뉴 K3입니다. 연식은 16년 1월식의 16년형입니다. 금액은 1380만원, 키로수 너무 짧아요. 28,000km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이 당시에는 반자율주행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통풍도 있고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이걸 살까? 연식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휠도 깔끔해 보이고요. 하지만 트레이드가 조금 이제 배수홀이 좀 달아 보입니다. 이거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좋습니다. 노블레스예요. 휠도 노블레스 휠입니다. 이게 더 뉴 K3가 휠이 이래요. 유보 내비는 아니고 블랙박스 있고 블랙박스는 있는 것만 고르시려고 하시면 가뜩이나 차가 없는데 차가 더 없어질 수 있으므로 좀 주의해서 없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요. 검사 날짜가 지나 있어요. 3월 10날까지다. 지나 있는 게 맞습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것 때문에 차를 걸른다 라고 하는 거는 검사 안 됐는데 검사 안 통과 안 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은 제 경험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튜닝 없고 렌트 이력 없고 그다음에 뭐 없고 그렇습니다. 다 좋네요. 그리고 밑에 좌엔다 조정 이런 게 또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W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석 쪽 펜다 밑으로 빼는 겁니다. 완전 무사고처럼 보이기 위해서죠. 귀여운 수준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저렇게 이제 단서를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들어온 날짜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그래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 정품 내비는 아니고 아틀란 내비입니다. 통풍이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좋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 아반떼 AD 보려고 하면 통풍이 거의 무조건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키로수도 짧으니까 흰 색깔이기도 하니까 근데 밑에 여기가 좀 먹었어요. 보이시죠? 이거 수리하려고 하면 15만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작업이 힘들다고. 그리고 또 요게 면발광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이쁩니다. 더 뉴 K3가 이렇게 면발광식으로 이렇게 얄쌍하게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90% 느낌으로 좀 전구 타입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거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레스티지입니다. 이거는 전구 타입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휠은 좀 높은 휠이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또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비는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있고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네요. 이런 경우 하이패스가 장착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없어 보입니다. 봐야 됩니다. 오토라이트 있고 통풍 있고 양방향이 이쪽도 조수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 내비가 또 있으니까 성능을 보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11월 11일까지 튜닝 렌트 없고 사고 없다 돼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은 뭐 없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을 딱 보면은 좋겠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앞섭니다. 왜냐면 딜러들은 내용을 다 아는데 금액이 비싸버리면은 중개할선으로 판매를 안 하기 때문이죠. 키로수는 54,000. 이것도 올류 K3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요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도 더 뉴 K3 트렌드입니다. 이건 조금 낮은 등급이긴 한데 내비게이션 정품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통풍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폭 조금 이제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께 조금 느낌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여기 밑에가 좀 깨진 건가? 아닌 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44,000. 이러면 통풍이 없으니까 줘야지.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아니고 이렇게 따로 장착이 돼 있긴 합니다. 블랙박스 있고, 블랙박스 있는 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고 우측 휀다 하나, 이 정도면 귀여운 수준으로 봐주셔야 돼요. 비교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약간 그래도 1300 중반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다, 1200 이거 좀 깎아갖고 한 초반 정도 되면 좋겠다, 1200까지는 제 경험상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부딪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도 검사 날짜가 내년 1월 25일까지고 뭐 없고, 휀다 하나에 뭐 없고 특별한 내용도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3월 10날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옵션 정보란은 안 보는 겁니다. 내비만 있어갖고 체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뒷자리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바로 문의를 주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인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조금 보실 만한 차량을 고른 거기 때문에 한번 골라보시고 괜찮으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류 K3가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1400, 1500선에 괜찮은 차가 작년 초까지는 있었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올라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정품 있고, 그다음에 뒷자리 열선 있고, 스마트키 있고, 이거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시동을 껐기 때문에 뜬 건지 진짜 있는 건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걸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봐야 됩니다. 통풍이 양방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게 수입차 같은 느낌으로 잘 나왔다. 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봐야 되는데 검사 날짜는 이제 5월 15일까지로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렌트 이력은 역시 있네요. 이 가격이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이 가격이면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가격이면은 무조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휀다 하나, 저 정도는 봐도 돼요. 그리고 밑에 특별하게 빼놓은 것도 없습니다. 중고차 특성상에 의례적으로 적은 내용이고, 성능 책임 보험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야 되는 금액인데 한 달 또는 2000km가 지나기 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성능에 나와 있는 부위는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지역 근방에 지정공업사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선택적으로 안 하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다.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 안 냈는데? 최근에 샀는데 안 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함해갖고 하시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전비 포함, 뭐 매도비 포함 이런 게 없어졌어요. 계약서에 무조건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계약서 못 받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 사셨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봤습니다. 올류 K3, 또 올류 K3인데 이건 1600이에요. 19,000km면 렌트 이력이 있지 않을까?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들어갑니다. 휠이 이게 가장 이제 올류 K3의 뭐랄까 가장 시그니처 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사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하얗게 찍혔네요. 이런 디자인이면은 정품이 아닐 가능성, 아이나비인가? 사진이 좀 불명확하게 찍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옆자리에 사람이 좀 많이 타셨나 보죠. 이게 조금 울어 있습니다. 좀 수선을 하면은 되고, 뒷자리 열선도 따로 사제로 해놨습니다. 트렌디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는데 차선 이탈은 있고 스마트키가 아니라 돌리는 겁니다. 트렌디. 여기 라이트 하얀색, 라이트를 약간 포르쉐 느낌으로 조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점점점 나오게 이렇게 좀 밝게 나와갖고 이렇게 뭉툭하게 이제 나오는 건데, 안개등.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올해 12월 20날까지 조금 여유 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키로수 19,000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키 없어도 좀 오래 타실 거면은 나쁘지 않다. 렌트 이력이 또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대충 넘어가서 다 양호인 거 보고 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 좋아요. 성능 책임 보험료도 쌉니다. 그리고 연식도 2018년 11월식에 19년형이기 때문에 5년에 10만, 엔진 미션 보증 기간도 적용을 충분히 여유 있게 받으시는 겁니다. 소모품 보증 기간은 현대기아가 3년에 6만인데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한번 봤습니다. 열선 버튼을 또 따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다음은 더 뉴 K3 2세대입니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휠은 원래 2휠인가? 이걸 많이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는 한 20, 30대 있을까? 뒷자리 열선 버튼 있고, 시트는 이제 주황색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 측후방 감지기, 통풍 양방향,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고 한 겁니다. 오토 스탑이었나?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찍힌 사진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 깨끗하겠죠. 검사 날짜가 올해가 22년인데 25년 11월 30날까지 아주 여유가 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없고 뭐 없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1월 19일날 들어왔다. 아무래도 준준형 치고 가격이 조금 세기 때문인지 조금 약간 기름이 너무 많은데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입니다.
기름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은데요. 검정색이에요. 2022년 올해 1월 달에 출고됐던 이런 차를 도대체 왜 파는 거야?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갑자기 뭐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필요하거나 뭐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인데 그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매매 단지에 몇백 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십 대가 있는 게 수도권 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찾으시는 분 빨리 사셔야 됩니다. 이게 스티커도 안 됐어요. 왜냐면 차가 괜찮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비닐도 안 뗀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다 깨끗합니다. 통풍 다 있고 2160 휠 요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건 언덕에 세우면은 고장이 혹시라도 3년 이후에 지금은 소모품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에 6만이면은 2025년 1월 23일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고장이 나버리면은 보증을 못 받습니다. 이거 스티커도 안 뗐네요. 키로수 592km니까 그렇습니다. 신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검사 날짜가 제일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길어요. 2026년 새 차니까 1월 23일까지. 그러니까 앞뒤로니까 2월 22일까지입니다. 1000km도 안 탄 차 오랜만에 봅니다. 새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넘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3으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나는 나쁘지 않네요. 오늘은 K3의 시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이제 저번에 모든 아반떼 했었고 그 다음 시간은 뭐 i30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올류 투싼 그다음에 더 SUV 스포티지도 보고 싶었는데 왜 그냥 넘어갔어요? 아쉬워요. 라고 말씀은 안 하셔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올류 투싼만 SUV 스포티지랑 이런 식으로 한번 견본을 통해서 시세를 알아보시는 순서를 가져봤으면 좋겠고 조금 급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구매할 건데 뭐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cleancards.com에 들어가시면 위에 검색창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다 지우고 한글로 cleancards.com만 치셔도 제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딜러 전산 그대로 금액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금액들은 정찰제가 아니라 전부 다 조금씩 깎입니다. 환경 설정이 0인 상태고 빨간색 테두리에 카인유라고 되어 있는 거는 50만원 비싸게 올라가 있고요. 오토 드림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50만원 비싸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문이 왔다라고 그래갖고 좀 제가 약간 항의 예전에 하긴 했었었는데 좀 불가항력적으로 제 힘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가 있으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밑에 댓글도 간략하게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